광주에 사는 모녀가 장성에 있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저수지에 이제 차를 이제 몰고 모녀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게 그날이 이제 그 딸의 이제 등록금 500만 원을 이제 마련하는 마지막 이제 날이었는데 도저히 등록금을 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었고 그 아빠는 오랫동안 별거 상태인가 그랬고요. 비슷한 사건이 3년 전에 2014년 2월인가요? 그때 송파 세 모녀가 70만 원 집세하고 그 공과금을 남겨놓고 송파 세 모녀가 자살을 했던 사건. 이런 사건 플러스요. 비정규직 문제, 구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세상을 떠난 김모건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보수가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과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가 그동안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보수 사람들은 그런 영역은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문제, 빈곤층 문제, 빈곤층 극빈층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보통 좌파, 진보의 영역이라고 그냥 약간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각종 복지, 노동 관련 정책에 그런 게 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의 역대 정책에는. 그런데 아까 제가 97년 IMF 위기가 우리 경제 사회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불평등, 양극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업, 비정규직 문제, 빈곤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양극화가 고쳐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많은 중산층 서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전해주는 비서가 오는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럽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수는 어느 나라나 보면요 굉장히 가난한 계층이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서민 계층이 보수에 대한 지지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보수가 정권을 유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도 상당히 그런 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봐요. 보수가 하는 것마다 세금이든 예산이든 법안이든 뭐든지 자꾸 중산층 서민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게, 노동자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게 그동안 해온 거죠. 세 번째는 보수가 정의롭지 못했어요. 정유라 사건, 불공정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보수가 맨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일부러 제가 맨날 헌법을 찢어다니니까 누가 이거 헌법책을 출판을 했더라고요. 3,300원. 근데 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보수든 진보든 전부 다 약간 외눈박이인 게, 보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성장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봐요. 그런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평등, 공정, 복지 이런 것만 자꾸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헌법 안에는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요. 성장도 있고 복지도 있고 분배도 있고 경제민주화도 있고, 이 안에는 굉장히 균형되게 우리 헌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87년
헌법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 헌법이 주는 진짜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 제일 어떤 가치가 정의, 또 그 밑에 있는 가치들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이런 데 대해서 보수도 그동안 굉장히 외눈박이 같이 그냥 한쪽만 계속 봐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보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계속 좀 딴소리를 해왔어요. 미움털이 많이 베끼고 괘씸죄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지만 보수당 정당에서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아마 국민들한테 언젠가는 크게 한번 외면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외면을 받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바뀌자, 미리미리 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 제 나름 뭐 무슨 독창적인 생각도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생각 전혀 없고요. 선진국의 보수 정당들이 살아남은 역사를 보면요, 영국의 보수 정당들은요 300년을 살아남았는데, 영국의 보수 정당은 본래 토지를 소유한 지주, 그 다음에 귀족, 이 사람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회에 상인들, 상공인들, 자본계급들 이런 계급들이 막 생기니까 그 자본계급까지 영국 보수당이 확대를 해요. 영역을. 그러다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영국 보수당은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한테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요. 시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대적으로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때 영국 노동당은 굉장히 유연하게 영역을, 영토를 계속 확대하는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영국 노동당이 저렇게, 아니 보수당이, 죄송합니다. 보수당이 저렇게 멀쩡하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할 때 그분도 어떻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보수 정치인인데 독일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개혁을. 영국에서 베버리스 보고서를, 또 영국의 처칠이 2차 대전 직전 직후에 했던 여러 가지 사회개혁들, 프랑스에서 드골이 했던 거, 미국의 공화당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그런 개혁들, 그게 전부 다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그런 개혁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장 나쁘게 해석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해야지 그 안에 사는 가신자, 기득권층도 자기들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전부 다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살인, 방화 이런 게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원인이 양극화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를,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보수는, 지키는 게 보수니까요. 지키고 싶은 보수는 그거를 미리 막는 그런 개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보수, 우리나라 보수한테 그런 개혁을 하자 이러면 영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보수가 몰락했냐,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분이, 한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는 그 사건, 그래서 탄핵을 하고 저희들은 보수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고,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몰락을 했느냐, 저는 그 사건이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보수가 몰락했고 그 사건만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멀쩡할 거다라고 만약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몰락할 때는 그동안 조금씩 안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제와 안보에서의 무능, 정의롭지 못한 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한 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다가 뭔가 하나 사건이 그냥 툭 터져버리는데 그 사건이 마치 그냥 구름이 터져버리듯이 그냥 보수가 그냥 줄을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경제 안보의 무능, 정의롭지 못한 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거,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는 거, 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키는 이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목표들을 지키는 보수가 돼야 된다. 왜 보수는 한자말로 보수라는 거는 그냥 지키는 거니까 이걸 지키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런 보수가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철학, 정책, 노선 이게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은 이제 우리 당 이제 홍보를 잠깐만 좀 하자면 바른정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걸 막고 대한민국 안보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여기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이런 보수가 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권에서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정치권에서는 뭐 스타트업이다 창업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업을 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개 중에 9개 망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진짜 뭐 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그냥 냉정하게 보자면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보수든 진보든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욕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말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보라는 사람들도 보면 한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보는 진보 자기들대로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이상,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정책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보수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 보수가 제가 아까 다시 거듭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 똑바로 잘 지키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법은 죄가 없잖아요. 헌법은 멀쩡한데 헌법 안 지켜서 그런 거잖아요. 헌법과 법률 지키고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공화국을 만드는 그거를 왜 진보한테 뺏겨야 됩니까? 보수가 그러면 안 됩니까? 얼마 전에 그 JSA에서 머리 통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중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김훈중이가 이제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순직 처리를 겨우 받았어요. 제가 쓴 책에도 김훈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 남학생들 많겠지만요. 군대에서 이상한 일로 휘말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연락이 왔는데 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부모가 그냥 헐레벌떡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몰래서 가보면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 죽어 있는데 그 전날이든 얼마 전에 아들하고 멀쩡하게 통화도 있고 절대 자살할 애가 아니고 그런데 군대 갔는데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벌써 사고 현장은 벌써 뭐 물청소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했는 기록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도저히 내 아들이
예? 그런 일로 죽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들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군병원, 전국에 있는 군병원 냉동실에 아들 시신을 그냥 넣어놓고 안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 아까 뭐 장성에서 자살한 모녀, 송파세 모녀, 예? 구의역 김모군, 군대에서 시신으로 돼서 예, 만난 아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보수가 예? 저거는 진보의 영역이다 이러면서 진보한테 만약 이렇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이런 이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런 보수는 앞으로 그거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진정성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노력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정치 중에 이렇게 둘이가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왜? 제가 군 의문사 예를 들었지만요. 그걸 군 의문사라 그럽니다. 군에서 부모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들이 죽음. 군 의문사인데요. 그런 이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한참 문제가 돼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혼이 납니다만은 무슨 동성애 뭐 이런 관련 말 잘못 혼납니다만은 여러분들 대체공무라는 거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아시죠? 거기 분들은 군대 안 가려고 그래요. 난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피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부 다 감옥을 갔잖아요. 군대 병역을 거부하니까 병역 거부자는 감옥을 보내거든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서 하루 세 끼를 먹이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세금으로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도 그거를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 정말 본인의 양심이나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면 그 사람을 저기 중증장애인 예? 돌보는데 치매 노인 돌보는데 그런 데 보내가지고 군이 육군병이 21개월이니까 그런 사람은 예컨대 42개월 동안 있는 거라면 여기 근무해라. 그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정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우리나라의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 국민을 설득해서 표 많이 얻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저희들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변화 정도 가지고 진정 보수가 반성하고 책임지고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안 믿어주니까요. 그러면 저는 5년 뒤, 3년 뒤 대선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상에만 매달리고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하는 거죠. 저도 현실 정치를 하니까. 그런데 그 현실 정치라는 게 속된 그런 계산과 정치 공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큰 보수의 변화와 큰 보수의 통합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창업해서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굉장히 숨이 넘어갈랑 말랑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이제 순간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완전 구시대의 낡은 보수하고 결별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보수가 다시 살아날
그런 희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유승민이라는 개인 정치인이 뭐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되고 대선에서 어떻게 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그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서 제가 가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뭐 어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거나 제가 제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길로 보수가 다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자꾸 그런 우리 동료 정치인들을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실험이 이 성공을 할지 못할지 그거는 한번 두고 보죠. 두고 보는데, 저는 제가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원내대표를 2년 2개월 전에 이제 그만둘 때 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또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후마니타스 여기 학생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어디 가면 소개하는 책이 이 이태리의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분이 아마 성신여대 계신 분 있어요. 김경희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 공화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면 민주국가, 공화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추구하면서 공화주의도 추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헌법 전체에 공화라는 단어가 거기 1조 1항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민주공화국 중에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맨날 경제만, 정치하기 전에는 경제만 쳐다보고 이러다가 정치를 하면서 공화국 저게 뭐지? 라고 처음에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때문에 공화국이란 말을 잘못 쓰면 또 북한이 자꾸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공화국이란 말을 또 쓰기를 꺼려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근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공화국, 공화주의, 공화라는 말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여러 문제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지 사상인지, 저는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간 이 공화주의에 제가 급법 빠졌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민주공화국의 뒷부분에 붙어있는 그 공화국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게 공화국이지? 라는 거를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게 우리 시대의 문제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비정규직 문제, 교육의 사다리 문제, 보육 문제, 저출산 문제, 이 사회의 정의 문제, 평등 문제, 공정 문제,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꼭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정치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사람이고요, 또 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사람이고요. 국민들이 정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치는 이성으로만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표 찍을 때 난 저 아저씨 문재인 너무 잘생겨서 찍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왠지 내 사정을 알아줄 것 같아, 이래서 찍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뽑는 것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좀 좋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있고요,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대통령이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관들,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24시간 365일 관련된 모든 거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뽑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진짜 정치를 진짜 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선량으로 뽑혀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난 여러분 중에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일 하시고요. 회사원이 돼도 공무원이 돼도 의사가 돼도 교수가 돼도 직접 사업을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살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앞이 확 막혀가지고 이 사회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도저히 앞이 확 막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막혔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마지막 힘, 마지막 권위, 그게 정치입니다. 저도 경제학과 졸업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어제 취직했다가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연구소에 있으면서 관료들 만나고 청와대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재벌들이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냥 맨날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쓰고 청와대에도 갖다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갖다 보고하고 아무리 보고를 해도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의 중요한 과정들을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생각으로 그거를 막 그냥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 등록금, 주택, 의료, 북한 핵, 이 모든 문제, 일자리, 모든 문제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 욕만 하지 말고 투표를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행위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깊이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나이도 관계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한번 우리 동네 구의원이 돼서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한번 우리 구청장이 돼서 시장이 돼서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꼭 정치를 하십시오. 정치하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정치인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치 깨끗하게 하기 힘들고요. 또 정치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느 한 집의 가장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왜 정치인이 많은지 아세요? 선거 떨어지면 변호사에서 또 돈 벌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평소에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회사원 하다가 나가 선거가 떨어지고 다시 회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일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제약 조건도 많이 따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고 그런데 내 이거 세상 내 이거 저 법 저거 꼭 바꿔보고 싶어. 내가 우리나라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내가 꼭 바꿔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바꿀 수도 물론 있어요. 정치가 모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걸 풀고 뭔가 새로운 변화로 가게 하고 하면 그거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치 꼭 하시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꼭 국회의원이 한 10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보시라 라고 권하면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